게 더 쉬어요. 얘요. 네. 2, 3. 네, 아까 얘가 더 산미가 좋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오! 뭐야? 커피를 3종을 준비해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같이 대표님과 저와 이거를 같이 커핑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느낌점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내용을 그다음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일단은 이게 몇 g씩 지금 담아 놓으신 지금 거예요? 10g씩 담아놨습니다. 10g씩. 이게 아직 뭔지는 안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 내추럴로 보이는 커피 하나랑 또 한 종 있고요. 여기. 이거 보시면 알잖아요. 일단 크기가 굉장히 네.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네. 코안한테는 제가 기똥차게 돌려서 빠르네요. 그럼요. 이게 항상 동일하게 돌려야 됩니다. 안만단테라고 저희 또 저는 이거 못해가지고 전동 쓰거든요. 전동 키트 네. 꾹 누르고. 제가 그거를 누가 쓰나 했는데 접니다. 근데 그 정도면 전동 그라인더를 쓰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다행이네요. 이거 여기다 넣을까요? 네. 이거 어디다가 네. 컵 하나만 주시면 컵. 감사합니다. 저희가 호스트인데 이게 게스트분이 되게 익숙하게 그거 뭐 드릴까요? 그래도 한 수동 그래도 꽤 오래 썼으니까 이 정도면 많이 쓴 거 아닌가요? 저한테 얘기 준 거예요? 아니 저희 구독자분들 지금 무슨 얘기하신 거지? 그 와중에도 멈추진 않네요. 안만단테라고 저희 또 어떠세요? 이거는 약간 프루티한 느낌이 있고요. 네. 얘는 약간 워시드 커피 같이 좀 향에서도 질감이 느껴져요. 약간 좀 진득한 질감이 느껴지고 플로럴함과 약간 코가 막혔나? 갑자기 또 밑밥 가시는 거.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얘는 좀 화려하네요. 네, 그렇죠. 약간 화려하고 훨씬 더 약간 분홍색에 가까운 컵노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다 일단은 좀 프루티하고 플로럴한 커피들로 준비를 했어요. 네. 커피 컵에 항상 가득 채우는 이유가 있나요? 커피컵에 가득 채우는 이유는 그 사용하는 컵의 용량에 맞춰서 사용하는 원두의 양을 정하거든요. 근데 물을 만약에 이제 적게 해버리면 농도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것도 항상 일관되게 하려고 네. 하는 이유가 그렇죠, 동일하겠네요. 그렇죠. 예. 커피 컵을 꼭 써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아니요. 커피컵은 네. 이제 그 SCA 프로토콜에 교재에 나와 있는 프로토콜은 사실은 요만큼이고 이제 커핑 랩을 처음에 열 때 그 랩에서 지켜야 되는 프로토콜은 이만큼 있어요. 그럼 거기에 컵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 컵에 대한 규정이 180ml에서 240ml까지의 용량을 가진 락글라스나 혹은 도기잔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얘네들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거는 랩의 규정인 거죠, 말 그대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용량이 적으면은 추출이 되기 전에 온도가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너무 용량이 크면은 이제 액체하고 이게 분리가 돼 버리다 보니까 맛을 보기가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온도를 보존을 할 수 있는 두께를 가지고 있는 락글라스. 네, 혹은 도기잔. 원두 양은 네. 들어가는 물의 양의 사이즈에 맞춰서 계산을 해요. 물이 1ml면은 네. 1ml당 0.05g의 커피를 사용해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네. 그 중간층까지 충분히 바로 뜰 수 있다 보니까 240ml가 넘는 잔은 권장하지 않아요. 240ml가 넘는 잔은 네. 그러니까 180ml 이하의 잔도 권장하지는 그렇죠. 않고 네. 딱 그 사이의 잔을 선택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얘는 약간 요 커피는 산미가 좀 약간 레몬 같고요. 그리고 그 텍스처나 바디는 미디움 정도, 미디움 로우 정도 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가볍고 가벼운 계열의 향들이 많이 느껴지고 네. 얘는 텍스처나 바디가 얘보다는 조금 더 좋은데 약간 향미가 좀 더 가벼운 계열보다는 어두운 계열의 향미들도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약간의 초콜릿티함도 느껴지고 시트러스함도 있고. 얘가 약간 레몬 정도라면은 얘는 오렌지 정도? 얘는 약간 허브 쪽의 느낌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과일이랑 초록색의 민트 같은 느낌도 있고, 민트. 예, 그리고 살짝 허브 같은 느낌들도 있어요. 위스키 향도 되게 나지 않아요? 위스키 향도 네. 있고요. 네. 전 위스키하고 푸른을 되게 많이 느끼는 편이거든요. 이 커피에서 파인애플 느낌이랑. 맞아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통 커핑을 하잖아요. 이 점수를 만약 플레이버 점수를 주신다 그러면은 네. 얘네들을 플레이버 점수를 몇 점씩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얘는 한 8점 정도 줄 것 같고요. 네. 7.75, 7.5? 그러면은 네. 이게 만약에 7.5, 네. 7.25?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요. 안스타님이 매장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블렌딩에 각각 재료를 쓰고 있었던 창고에 있었던 커피인데 네. 이 커피가 빠졌어요. 네. 얘네들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난처해질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이 질문이 사실은 업계에서 테이스팅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일이거든요.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네. 처음에 저희가 이 커피에서 무슨 맛이 난다, 무슨 맛이 난다 하는 거는 참 재밌는 일이죠. 예. 근데 실제로 그게 업계에서 일이 되는 경우는 정말 잘 없어요. 제가 생도회사에도 있어봤고 교육 쪽으로도 있어봤고 네. 월드 심사도 해보지만은 사실은 스코어를 매기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경우는 정말 잘 없어요. 결국에는 커피를 예를 들어 내가 업으로 대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점수화 시키지만 그 점수화된 수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얘에서 무슨 향미가 나고 여기서 더 다양하게 나서 점수가 이게 더 높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쓸 건데? 네. 라는 질문이 오면은 글쎄요가 돼버리거든요. 커핑을 굳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료 평가를 하려고 할 때 커핑을 하잖아요. 네. 그거를 위한 센서리 훈련이고, 그래서 원료를 이제 그냥 단순히 이해를 하는 게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활용을 할 때 좀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이 필요하죠. 저는 그게 좀 진짜로 쓸모가 있는 이라고 말을 하면 좀 위험한가? 네, 센서리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확실히 말씀해 주셨어요. 산지 가시면 그것도 쓸모가 있어요. 예외가 있다. 예, 그럼요. 언제나 예외가 있죠. 이거 커피는 그럼 뭔가요? 케라모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에티오피아 내추럴이에요. 요거는 뭐 재작년 COE 우승을 했었던 농장 랏과 동일한 작년 그룹입니다. 이 아이가 하마쇼가 저 작년에 8등인가? 우승을 했던 이 친구가 거고요. 8등이에요? 예, 요거는 파나마에 네. 핑카 과류모라는 농장이 있어요. 네. 핑카 과류모 농장은 베스트 오브 파나마에서 재작년에 우승을 했고 작년에 2등을 한 농장입니다. 와, 내가 이 커피를 처음에 7.5점을 줄 뻔했네. 근데 기준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 거야 지금. 진짜. 너무 좋은 커피를 많이 드셔서. 와, 아니에요. 이거 근데 진짜 맛있네요, 진짜. 네, 액상 훈련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좋은 베네핏은 이거예요. 내 혀의 민감도가 어떻게 오는지를 좀 아는 거. 네, 그리고 내 혀에서 각각의 맛들을 어느 정도의 강도로 느끼는지. 그걸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해볼까요? 바로? 네. 단맛, 단일, 단이, 단삼, 단사가 있고요. 쓴맛도 1, 2, 3, 4가 있고요. 신맛도 1, 2, 3, 4가 있고요. 짠맛도 1, 2, 3, 4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커피에 존재하는 네 가지의 맛, 신맛, 단맛, 짠맛, 쓴맛이 최소의 강도부터 최대의 강도까지를 4개의 레벨로 나눠 놓은 용액이에요. 지금 얘를 뭐 10점 만점이라고 뒀다. 네. 그러면은 4레벨 정도 나오면은 10점 중에 뭐 한 9에서 10점 정도를 줄 수 있는 강도. 단맛 1이다. 이러면은 뭐 10점 만점에서 한 1에서 2점 정도 줄 수 있는 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단맛부터 시작을 할 건데 네. 단맛 1번 용액을 드셔보시고 네. 혀 전체에 느껴지는 강도를 일단은 기억을 해주세요. 적당한 양을 혀의 전체에 뿌리는 느낌으로. 이 정도면 커피에 단맛이 있다 정도. 자, 이 강도를 기억해 주시고 이번엔 2로 갈 텐데 이게 이제 사람의 혀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지금 혀 전체에서 느껴지는 강도가 있으시잖아요. 레벨 2가 되면은 이 강도가 높아지는 뿐만 아니라 맛을 느끼는 부위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조금 더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이 어딘가 생겨요. 그 위치를 한번 보여주시고 강도도 느껴주세요. 오, 다르죠? 네. 위치가 있네요. 좀 좁아지죠? 이제 레벨 3으로 동일하게 위치와 강도를 느껴봐 주세요. 자, 단사. 혀의 어느 부분에 감각이 오세요? 저는 여기 끝부분에 와요. 완전 네. 안쪽에. 그리고 약간 혀 겉에 부분. 네, 안스타님은 단맛을 그쪽에서 민감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쪽이 되게 작은 부분인데 그쪽에 자극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 훈련을 혹시 댁에서 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드시면서 하시면은 맛 강도를 잘 못 느껴요.
삼키시거나 입을 가만히 닫고 계시면은 이 자극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혀라고 하면은 혀의 한 요 정도 부분에서 단맛을 많이 느껴요. 이 커피를 먹었는데 여기에 자극이 많이 온다. 이 커피 당도가 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맛을 느끼는 부분에는 강도가 별로 없구나. 그러면은 얘는 산도가 낮은 커피구나라고 느낍니다. 단맛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커피의 단맛이 잘 안 느껴진다. 시보자분들은 여기 도대체 단맛이 어디에 있는 거지? 라고 많이들 느끼시잖아요. 네, 이 훈련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람마다 각각의 맛에 민감도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달라요. 신맛으로 가볼까요? 신맛 1번. 신맛에 민감하시군요. 이거 1번 맞나요? 혀 전체에서 나는 것 같은데요? 단맛이랑 좀 다르죠, 위치가. 달라요. 4번은 꼭 먹어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혀에서 어디서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체적으로 다 느껴지는데요? 약간 요 정도? 요 정도? 저는 여기에 안쪽이거든요. 침샘이 있는 바로 그 근처. 그래서 혀에 오는 자극뿐만 아니라 침샘의 통증을 느껴요. 가끔은 진짜로 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커피가 있어요. 근데 그런 커피들이 실제로 혀의 자극은 되게 적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역시 이것도 저의 객관성을 확보를 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혀에 오는 자극은 별로 많지 않으니까 신맛은 적다. 근데 시트러스함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시다고 느끼는구나. 그렇게 훈련이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뇌가 네. 속이는 거를 약간 방지하는 거네요. 네. 뇌가 신맛을 많이 느끼는 거는 거긴데 네. 거기가 자극이 없으니까 향으로 많은 자극이 들어온다라고 그쵸, 맞아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요 커피를 가지고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까 봐요. 요거 드셔보시고 얘를 드셔보시면요. 어떤 게 더 쉬어요? 예요. 네. 2, 3. 네, 아까 얘가 더 산미가 좋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오! 뭐야? 혀의 강도로 느낄 때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스타님이 워낙에 훈련이 잘 돼 있으셔서 바로 이렇게 오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먹어보라 그러면 얘 엄청 쉬어요 이러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에서는 단맛도 조금은 적고 네. 여기서는 단맛도 강하고 산미도 강하다 보니까 이걸 더 부드럽게 느끼면서 신맛이 약하다고 느껴요. 이 커피를 그냥 드셨을 때랑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입에 넣고 코를 막아보세요. 지금 느껴지는 자극 그대로 보시고 이번엔 코를 풀어보세요. 더 쉬어지죠. 향이 시트러스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혀의 자극만 보면은 그렇게 쉬지 않습니다.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 이거 얘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이런 향을 느낄 때는 쉬었었다. 얘를 푸는 순간 얘는 오히려 더 달게 느껴질 거예요. 네. 네. 왜냐면은 여기에는 약간 보라색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각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돼 있으면은 이런 부분의 객관성을 가져가기가 되게 그럼 쉬워요. 아까 제가 이거 시다고 할 때는 아셨겠네요. 약간 속으로 약간 정확하게 제 말하제. 제가 약간 바보가 아닙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이거 용챔이 왔어도 용챔은 알 수도 있겠다. 뭐야? 얘는 왜 신맛이 더 안 느껴지죠? 신맛이 더 안 느껴져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커피를 드신 다음에 혀에 느껴지는 지금의 신맛 강도를 기억해 주세요. 네. 코를 막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강도를 나름의 방법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다시 드시면서 얘가 더 쉬어요. 더 침도 많이 나오고 혀에 오는 자극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느낄까요? 단맛도 강하고 나오는 향들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과일향이 좀 더 적기 때문이에요. 얘는 아까부터 얘기했던 게 위스키 향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기에서 우리는 산미를 연상하지 않아요. 이거 뇌가 또 속이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일단은 신맛을 자극적으로 느끼지 못할 만큼 단맛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신맛에 점수를 준다라고 했으면 완전 달라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점수가 굉장히 높아지죠. 산미가 아주 강하거든요. 지금까지도 약간 침이 나오는 것 같은 강한 신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맛 두 가지가 결국 단맛과 신맛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비율이라던가 이런 걸로 커피의 인상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거를 일단 강도 테스트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많이들 평가를 할 때 좀 방해가 되는 요소가 쓴맛이에요. 쓴맛으로 가볼까요, 이번엔? 사실 제가 쓴맛에 굉장히 민감해서 저도 1번부터 조금 힘들거든요. 아 진짜요? 저는 1번이
손이 전혀 안 힘든데? 아, 와 이게 진짜 이렇게 다르구나. 네, 끝맛이. 1이랑 2랑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쓴맛의 역치가 좀 낮으신 거죠. 심지어 나 이거 3번까지 똑같아. 아우 떫은 네. 느낌도 계속 맞아요, 나고. 맞아요. 혀 뒷부분에서 보통 많이 느껴요. 저는 약간 혀가 있다면 네. 여기. 네. 저는 정말로 여기하고 목구멍의 경계선 그 부분이거든요. 쓴맛의 훈련을 제가 정말 많이 시키는 이유와 혀의 이 자극점을 기억을 하라는 이유는요. 네. 커피를 처음 하시는 많은 분들은요. 신맛이 되게 강해지면은 자극적이잖아요. 네. 자극적이면 쓰다 그래요. 근데 자극적인 것과 쓴맛은 다른 거예요. 쓴맛은 이 위치에서 나오는 잘 느껴지는 맛인 거죠. 엄청 자극적이면은 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쓴 게 아니라 자극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카페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맞습니다. 4번까지 마셨는데도 아무 맛이 안 난다 하시면은 그분은 카페인 수용체가 몸에 없는 분이세요.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엄청 쓰다고 느끼는데 내 혀의 쓴맛을 느끼는 부분은 멀쩡해.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러면 이거는 쓴 게 아니라 엄청 신 거겠구나. 짠 것 같은 경우에는요. 네. 커피에는 짠 맛은 없고요. 보통 저희가 질감을 느낄 때에는 무기염류에서 오는 감각을 질감으로 느껴요. 네. 커피에서도 짠 맛을 내는,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은 없는데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대표적으로 염화칼슘이 있어요. 근데 염화칼슘으로 훈련을 할 수는 없는 게 몸에 굉장히 유해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질감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염화 나트륨으로 훈련을 하도록 해놨어요. 짠 맛을 잊어버리고 질감만 보시는데요. 다시 신맛으로 돌아오셔서 신맛 1번에 네. 1번을 입안에 넣고 입천장을 문지르면서 부드러움의 정도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2번으로 가면서 이 부드러움의 정도와 용액이 무거워짐의 정도를 얼만큼 달라지는지 비교를 해보세요. 2번이요? 네. 약간 부드러워지고 약간 무거워지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짠맛으로 갈게요. 짠맛 1번에 용액의 무거움의 정도와 부드러움의 정도를 기억해주세요. 입천장을 문질렀을 때 굉장히 보들보들하게 부드러운 느낌이 나죠. 네. 용액도 훨씬 무겁고요. 네. 2번으로 가볼까요? 엄청난 차이를 내면서 올라가죠. 3번으로 갈까요? 네. 굉장히 부드럽고 무거워지죠. 네. 아주 매끈매끈해지잖아요. 이게 이제 커피에서 맥시멈이라고 볼 수 있는 바디인 거예요. 그래서 바디의 평가를 이 기준으로 보는 거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러네요. 네. 바디가 좀 느껴지긴 하네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여기로 가볼까요? 요거 드셔보시면 대략 한 어느 정도 수준에 있었던 부드러움이세요? 저는 2와 3 정도? 중간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그게 3? 요거를 저희가 사용을 하는 점수 체계에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네. 보통 SCA 스코어 시트는 실제로 10점 만점이라고 돼 있지만 네. 최저점이 지금 6점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6점에서 10점까지를 다시 한번 배분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한 중간 정도라고 하셨다고 하면은 7점 인근 정도의 질감으로 나오게 되겠죠? 2번. 역시 트레이닝이 잘 돼 있으시네요. 얘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위스키 향을 가지고 있는 커피예요. 바디가 엄청 높을 거라는 예상이 되는 거죠. 고향물은 많이 있긴 해요. 네. 하지만 부드러움의 정도로는 얘보단 얘가 훨씬 부드럽죠. 하지만 얘는 과일 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보다는 바디감이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부드러움의 정도는 이게 가장 강해요. 얘도 2번 정도인 것 같네요. 네, 이게 이제 헷갈릴 때 코를 막고 질감을 보면은 정말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향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거든요. 바디감은 그러면 약간 짠맛을 훈련해도 괜찮겠네요. 관련해가지고 실험 아닌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두 가지의 군을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럼 어느 쪽이 더 바디감이 높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A군은 레몬, 청포도, 사과, 화이트 와인. B군은 담배, 초콜릿, 레드 와인. B군! 보통 그렇죠. 사실 이거는 바디랑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보통들 그렇게 연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바로 판단하거든요. 네. 그 향미의 뉘앙스, 그 단어 가지고 네. 바디의 높고 낮음을. 하지만 근데 바디는 부드러움의 정도거든요. 그걸 의식적으로 이렇게 분
하려고 하면은 그때 바디가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나눠서 하는 훈련을 하는 거고, 미각 훈련을 일단 하고 이 부분의 기준을 정확하게 해놓으면은 내가 신맛을 많이 느끼는 부분에 자극이 별로 없는데 난 이걸 왜 시다고 생각을 하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정도까지 못하더라도 혀 이 부분에 자극이 별로 없는데 나 이거 지금 왜 시지? 그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향을 자세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미각 훈련을 처음에 하시는 걸 매우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